원자들마다 반응성 크기가 달라요. 원자마다 반응성 크기가 달라요. 주기율표상에서 반응성 크기에 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주기적 성질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합니다. 금속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금속성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양이온이 잘 된다. 주기율표에서 이게 18쪽이잖아요. 자, 이 18쪽은 걷어내겠습니다. 18쪽은 반응성이 없거든요. 제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플로린이 있겠죠. 그 다음 우리 교재 색깔 구분이 돼 있을 텐데 이쪽이 금속이고 이쪽이 비금속 아닙니까? 그래서 금속이 있는 방향 이쪽으로 향해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합니다. 이 금속성의 의미를 외워야 돼요.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금속성이 증가한다. 양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 잃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재 오른쪽에 계피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다음 비금속 가겠습니다. 플로린 쪽을 향해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여기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비금속성의 의미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말해요.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음이온 잘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환원이 잘 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죠? 다음 금속성이 커질 때 반응성 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금속성이 세지면 반응성 커진다. 반크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 커져요. 다음 비금속성이 커져도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역시 반응성 커집니다. 반크.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반응성이 큰 아이들은 어디에 처박혀 있니? 여기나 여기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족으로 따졌을 때 몇 쪽과 몇 쪽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야. 이쪽에 처박혀 있는 게 1쪽이지. 수소 빼고 1쪽 알칼리 금속 반응성 크고 그 다음에 17쪽 할로젠의 반응성 큰 거예요. 그럼 안전한 애들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싹 다 금속인데 이 금속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들의 반응성이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쪽 방향을 외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비금속 반응성 크기는 화원에서 출제 안 합니다. 금속에 대해서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금속 반응성 크기만 따로 정리할 겁니다. 여기 주기율표 밑에 이온화 서열이 나와 있어. 거기 금속들의 반응성 크기 순서 적을게요. 칼카나마 알아? 철? 다음에 니켈, 주석, 니주납 이렇게 나와.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수소가 갑자기 등장할 겁니다. 수소 암기하시고 수. 뒤에 수구, 수은, 백금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구리와 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추려놨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얘네들 수소를 제외하고 싹 다 금속만 정리했죠.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앞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큰 금속이야. 앞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큰 금속이야. 그럼 뒤에 배치되어 있을수록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야. 반짝? 저건 반크, 요거는 반짝? 반응성 크기 순서예요, 이게. 요 주기율표 봐봐. 칼륨 어딨냐? 뒤져봐, 칼륨.
칼륨 여기 있지. 칼슘은요? 나트륨 어디 있어? 여기.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은? 슝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알루미늄. 그러면 칼륨, 칼슘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칼륨이지. 그러니까 칼, 카, 나, 마, 아, 라, 철 이 순서야 이게.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성이 큰 애들이야. 그럼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금속성이 크다라는 말하고 같고, 금속성이 큰 거는 양이온 잘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양이온이 잘 된다라는 거야. 앞쪽에 있는 금속들을요. 앞쪽에 있는 금속들은 양이온으로 잘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런 뜻이야. K 플러스 이렇게 잘 바뀌어. 칼슘은 이가 양이온으로 잘 바뀌고,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으로 이렇게 잘 바뀝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크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5개념 미리 넣어줄게. 5개념. 얘네들이 얼마나 양이온이 잘 되는지 그 정도는 이들의 전하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뒤쪽 아이들은 반응성 작은 금속이죠. 반응성 작은 거는 전자를 잘 얻는다는 뜻이거든. 자, 반응성 작다의 의미,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양이온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5개념이 역시 생겨버려. 음이온 잘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 음이온 잘 된다 아닙니다. 음이온이 잘 되는 건요, 비금속이 그렇습니다. 비금속이. 금속은 음이온 되지 않아요. 얘는 원자가 잘 된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원자가 잘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고 구리 원자로 이렇게 잘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음이온 되는 거 아니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은이온도 전자를 얻고 원자로 잘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반응성 작다의 의미예요. 음이온 되는 거 아니죠? 자, 이게 상대적인 순서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아연 갖고 와. 아연 가져와. 구리를 가져와. 이렇게. 자, 아연하고 구리하고 반응을 시키면 이 두 금속은 반응을 안 해요. 아연 금속과 구리 금속은 반응을 안 해요. 이 구리 금속이 이온 상태라면 반응을 합니다. 이온 상태여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순서가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얘네들이 전자를 잘 줘. 그래서 얘네들이 잃어버린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아연이 앞에 있고 구리가 순서상 뒤에 있으니 아연에 있는 전자가 구리 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이 순서로부터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결과 맞춰보자.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어. 뭘로 바뀌어야 돼? 양이온으로 바뀌겠죠. 이온상이 나타나. 앞쪽에 있는 금속들은 양이온으로 잘 바뀌어요. 그래서 양이온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아이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됩니까? 아니라고. 원자로 이렇게 바뀐다고. 원자로. 그래서 구리가 된다. 이온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전자를 주고 누가 전자를 받을지는 이 순서를 암기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외우면. 자, 이 순서를 금속의 이온화 서열이라고 불러요. 이온화 서열.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죠? 양이온 되죠. 양자 생략되어 있습니다. 금속이 양이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서열.
자, 다음. 자, 추가 설명 갈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내용이야. 금속만 나열했는데 이 중에 수소가 하나 껴 있습니다. 수소가. 이 수소도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 이 수소를 여러분들 산으로 봐야 됩니다. 산. 산성할 때 그 산. 수소보다 앞쪽에 있는 금속들 있죠. 수소보다 앞쪽에 있는 금속들은 산성에 다 녹아버리는 금속들이에요. 그럼 수소보다 뒤에 있는 금속들은 산에 안 녹는 금속들이에요. 그래서 금속이 산에 녹을지 안 녹을지는 이 순서 보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산에 녹는 금속, 산에 안 녹는 금속. 그럼 산에 녹지 않는 금속들을 보면 은, 금, 백금 애들이 좀 비싼 애들이야. 그죠? 산에도 녹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광택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싼 거지. 광택이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인들끼리 선물할 때 귀금속을 주는 이유가 세월이 흘러도 광택이 유지가 되니까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영원하자 이러면서 귀금속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다 부질없는 짓이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귀금속 주면 일단은 잘 챙겨 받아. 일단은 받아. 그리고 잃어버렸다 그래. 나중에 헤어질 때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 잃어버렸다고 없다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자, 다음. 자, 이제 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얘. 반응선 제일 작은 거. 은 가지고 한번 얘 들어볼까요? 은. 자, 금속이 있습니다. 얘를 산에 집어넣어요. 산성 그러면 수소 이온이 있는 곳을 말하지. 자, 집어넣어요. 반응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뜻이야. 전자 이동할까 안 할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순서 보세요. 순서에 따르면 수소가 은한테 전자 줘야 되는 게 맞죠. 이 순서. 수소가 은한테 전자를 줄 수 있나요 지금? 수소 이온이면 전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은이 아니라 수소보다 방향성 큰 아연 예를 들게요. 그럼 이게 아연이면요. 자, 아연에서 수소 쪽으로는 전자 가죠. 그럼 아연에서 수소 쪽으로 이렇게는 전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돼요. 그럼 아연이 전자 줘버리면 뭘로 바뀌어? 이온으로 바뀌죠. 금속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럼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고 뭘로 바뀔까요? 수소이온은 기체로 바뀝니다. 수소 기체로. 이러한 이유로 산에다 금속 넣어버리면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거예요. 금속이 전자를 주고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는데 모든 금속이 전자를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얘는 전자 못 주잖아. 이해되니? 은은 산에 녹지 않습니다. 아연은 산에 녹아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저기 앞에 있는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나트륨 갑니다. 자, 나트륨은요. 당연히 염산하고 반응합니다. 나트륨도 당연히 반응합니다. 그런데 저 나트륨은요. 물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하고 반응할 수 있어. 이 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나트륨이 이 물에 있는 수소이온에다가 전자를 줘요. 그럼 나트륨은 뭘로 바뀔까? 양이온 되겠죠? 그럼 이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었어. 뭘로 바뀔까? 수소이온은 수소 기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생깁니다. 여기 OH- 이거 보이니? 이거 원래 어디 있었던 거야? 물에 있었던 아이죠? 이게 기어 나와서 수용액이 염기성이 돼요. 염기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물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이 3인방이에요. 산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산하고 반응하는 것보다 물하고 반응하는 게 훨씬 어려운 반응입니다. 물하고 반응할 수 있는 금속이야, 이 세 개가. 원래 금속이 물하고 반응을 하니? 내 차가 금속인데 오늘 비 왔거든? 내 차 뭐 비에 녹아요? 원래 금속은 물하고 반응 안 하지? 근데 이 얘 세 개는 있잖아.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 저 세 금속은 물 만나면 폭발하는 수준이에요. 나트륨은요, 나트륨 덩어리가 있어. 이거 물에 집어넣으면 건물 날아간다. 금도 위험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국물은 염기성을 띄어요. 국물 이름은 수산나트륨.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넘어갔죠. 전자가 넘어갔죠. 이런 반응들이 산화환원 반응이야. 전자가 이동하면 산화환원 반응. 자, 이 세 가지 금속들을 가지고 반응성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떻다는지, 반응성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한 거야. 자, 세 가지 반응성 보니까 반응성 제일 작은 건 누구니? 산에 안 녹죠? 제일 작아. 요보다 반응성 큰 건 아연이지? 산하고 반응하죠? 물하고 반응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얘 물하고 반응해버리죠? 얘가 반응성 제일 큰 거죠. 오케이. 자, 이와 관련된 얘 밑에 체크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속 반응성 크기 비교하는 요 실험. 그림 잘 봐. 실험 설명. 비커가 있는데 여기는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 구리 이온은 색깔이 푸른 색깔이야. 외워야 돼. 구리 이온은 푸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색깔이 푸른 색깔을 띄어요. 우리 교재에도 푸른 색깔 아닌가? 여기에다가 아연 금속을 담급니다. 아연 판때기를 집어넣어버려요. 아연. 이렇게 되면 아까 순서 있었지? 반응성 크기. 아연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구리가 뒤에 있었죠. 수소가 중앙에 있었고요. 그죠? 순서가 이렇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아연이 전자를 주고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연이 전자를 내놓는데 이 전자가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고 자유전자는 금속 내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아연은 이미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원자 상태가 아니야. 양이온 상태거든. 그래서 애들이 물에 녹아버려요. 물 속으로 아연, 이온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기 되는데 이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잃어버린 전자는 여기 있고, 이제 이 구리 이온이 이 전자를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다가가요. 이 아연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얻습니다. 그럼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원자로 되겠죠. 구리 원자. 원자 상태는 얘가 금속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리 금속이 이 표면에서 속출이 돼요. 구리가 금속이 생겨버립니다. 구리 이온은 푸른 색깔인데 구리 금속은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액 색깔은요 점점 옅어져요. 푸른 색깔이 사라집니다. 붉은 색깔의 금속으로 바뀌어가니까 결과 이렇게 되거든.
자, 이거를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자. 아연 금속이 구리 이온을 만나잖아. 아연은 양이온 돼버렸고, 맞죠? 전자 잃었다는 얘기야.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 이온이 먹어버렸어. 다음에 구리 이온은 금속으로 바뀝니다. 원자로.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산화수를 조사하면 0이 2 됐잖아.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산화고, 2가 0 됐으니까 산화수 감소했죠? 환원. 그럼 아연에 있던 전자가 구리 쪽으로 2개가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SO4 보이죠? 얘 이름이 황산이온인데, 황산이온은 반응에 참여해야 안 해?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산화수도 안 변하는 거야. 이런 게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래서 SO4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에는 구경꾼 이온이 있어요. 이거 알자 이온 반응식이고, 전체 반응식에는 구경꾼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을 써줄게요. SO4 여기도 SO4 구경꾼 이온을 양배에 똑같은 개수로 추가를 해주면 이게 그냥 전체 반응식이야. 하지만 이 구경꾼 이온은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닌 거죠. 자, 이게 전체 반응식이야. 자, 요거 가지고 말이죠. 문제 물어봅니다. 1번. 자, 정리하죠. 1번. 제일 잘 물어보는 건 반응성 크기야. 반크. 아연이랑 구리랑 누가 반응성 크냐? 이거 제일 잘 물어봅니다. 자, 아연하고 구리하고 반응성 누가 더 크냐? 이거거든. 자, 암기를 못했을 경우 맞추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반응성이 더 큰지 그 순서를 외우지 않았을 경우 맞추는 방법은, 반응성 큰 금속, 반응성이 크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반응성 크다는 양이온 잘 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럼 반응 후에 누가 양이온이에요? 반응 후에 이 두 금속 중에 누가 양이온이에요? 아연이 양이온이지. 그게 반응성 큰 금속이야. 그래서 반응 후에 이온 상태로 남아있는 아이가 반응성이 큰 겁니다. 반응성 크기 물어보고 실험 결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 이온수, 수용액 속의 총 이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총 이온수. 구리 이온 하나 없어질 적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그렇죠. 아연이 하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구리 이온과 아연 이온이 1대1로 체인지 되죠.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이온 한 개 없어질 때요, 아연 이온 한 개 생겨나죠. 1대1로 바뀌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답이 뭘까? 일정하다. 일정. 3번. 금속판의 질량.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이 아연판의 질량을 말하는 겁니다. 아연판 질량. 이걸 맞추려면 원자량 힌트를 줘야 됩니다. 원자량 크기 일러줄게요. 원자량 크기. 원자량 크기는 아연이 구리보다 더 커요. 아연이 더 무거운 원자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아연 금속이 일부 사라지고 구리가 속출됐습니다. 무거운 금속이 사라지고 가벼운 금속이 붙어버리면 금속 질량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감소. 감소. 4번. 그럼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용액 질량은 증가야. 이 금속이 무거워졌다며. 그럼 국물은 가벼워져야죠. 전체 질량은 보존돼야 되잖아. 한쪽에서 질량이 줄면 다른 쪽에서 질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답이 반대입니다. 이해돼요? 두 개는 답이 무조건 반대예요.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즉 이온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 수용액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용액 부피는 반응 전후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액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수용액 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밀도. 수용액 밀도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부피는 변함없기 때문에 밀도는 그냥 질량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수용액 질량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게 금속 반응성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야. 오케이. 반응성 끝.